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 첫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긍정은 19%밖에 안 되고 부정이 72%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에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인 19%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72%로 최고치였다. 특히 이날 조사에 따르면 보수의 핵심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26%보다 8%포인트 떨어진 18%로 조사됐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정이 72%까지 올랐고 긍정은 19%,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수행평가는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요. 10월 셋째 주부터 10월 다섯째 주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최고 72%이고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20, 긍정평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22, 20, 19 이렇게 최저치로 내려갔다. 부정은 72%, 긍정은 19%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신문들이 난리를 치죠. 저는 우리나라 신문은 그 무당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한말 조선시대 말에 서양의 그 배들이 강화도 같은 데로 막 들어올 때 무당들이 나서서 막 그 서양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잡귀를 쫓는다고 부닥거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대원군이 무당은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조중동 무당들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중동 무당들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다 무당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언론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는 사회적 의사다. 그리고 언론사는 사회적 병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정확하게 앓고 있는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야 할 그 기관이 언론기관입니다. 즉 종합병원, 사회의 병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사회적 의사들입니다. 조중동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 다 사이비 돌팔이 의사들입니다. 돌팔이 의사들. 자, 이제 무당들과 돌팔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무당들과 돌팔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이고요. 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번 큰일 났다. 윤 대통령은 전면 쇄신에 나서고 김 여사는 직접 활동 중단 밝혀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어요. 제 좌주인부터 소개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김용호 전 국회의장, 그 다음에 유흥수 전 주일대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 다음에 김재섭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제루축 윤태곤 더무아 정치분석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돌팔이 의사요라고 떠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을 들고 나왔어요. 다 돌팔이입니다. 여러분, 김용호가 누군지 아시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망친 사람이 김용호입니다. 이석연 씨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대철 씨가 누군지 아시죠? 이쪽에 정치 컨설턴트들 다 사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이건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좀 한자리 했고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돌팔이야 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국이 엄중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진짜 의사인지 누가 돌팔이 의사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자는 죽습니다. 저는 이들이 다 돌팔이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돌팔이들은 또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권에서 터져나오는 내각 총사퇴 참모진 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공개로 야권이 탄핵 공세가 고조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에서는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서 지금 장관 다 물러나게 하고 다 바꾼다고 그래서 또 용산에 그 참모진들 바꾼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 이 사람들도 다 사입입니다. 돌팔이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돌팔이 여기 있죠.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 다. 정치인,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정치인이니까 대학 교수, 교수는 그리고 기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처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진단이 맞다고요? 내각 총사퇴하고 참모진 개편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위선자 홍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어제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자유한국당 후보로 2017년 대선에 출마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또 어떻게 정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수신하고 내각도 전면 수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달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홍준표의 말대로 비서실 다 교체하고 내각이라고 해서 다 교체하면 될까? 비서실 해봐야 역시 간신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홍준표 씨 위선 떨지 말고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직접 말하시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을 왜 붙였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홍준표 씨가 우리나라 좌파 상황 시스템을 모르고 있을까? 홍준표 씨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고 있어 모르고 있을까? 홍준표 씨가 지금 국민의힘, 자기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그 정당의 공천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번 공천에서 김무성 씨도 나오고 뭐 홍준표도 나오고 윤석열도 나온 그 후보 경선 과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을까? 홍준표가? 그리고 그 경선이 끝나고 탈락했을 때 홍준표는 한마디도 이것이 부정경선이었다,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 상황 시스템에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홍준표 역시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내가 다음번 상황들로부터 다음번 일반 반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부정선거를 모를 만큼 아둔한 사람일까? 홍준표가 배춘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사전 선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무더기 투표들을 홍준표가 모르고 있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는 지난번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똑같아요. 이번 조전혁이가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지고도 부정선거에 붙자도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충성! 저 조전혁 상황들에게 신고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알았지만 입 꾹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한 자리 주십시오. 충성! 조전혁 신고를 마칩니다. 이게 조전혁이었어요. 홍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저 홍준표입니다. 부정선거 입 꾹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충성! 홍준표 충성선 맹세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게 홍준표입니다. 지금 용산 비서실 전부 갈아치고 내가 개편한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가 그래 맞아 잘못했잖아 너희들 탄핵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산 비서실 사람, 내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권의 중진하고 홍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좌파 상황들에게 충성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지금 이 일반 반장이 한동훈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반장이 다음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좌파 상황들 눈에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윤석열이가 끝까지 버텨주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좌파들에게 좀 더 충성하고 한동훈이를 밀어내고 자기가 일반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홍준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홍준표가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로 홍준표가 애국자라면 지금 홍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 씨, 당신이 사는 길은 좌파 상황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야. 물론 당신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좌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선에서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어. 그러나 그걸 깨. 수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선을 떨어요. 홍준표 페이스북을 보면 아주 무슨 정치 구단 같아. 무슨 훈수 두는 사람 같고 노련한, 나는 아주 노련한 홍준표 씨, 당신이 정말로 애국자라면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홍준표 씨에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선배님이에요. 그분의 광고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의 서울법대 선배님이 제게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요즘 매일 불안하게 지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과 좌파 머리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려는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태균이란 정치 브로커로 인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에 관한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더욱 힘을 받더니 이젠 대통령 임기 단축용 개헌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설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대통령직에도 중도 하차하고 어쩌면 구속될지도 모르며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대도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일거의 판도를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이거예요. 알아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이 좌파 시스템, 상하 시스템을 깨고 나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이건 일반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재명은 일반을 공격하는 거고, 홍준표는 요 일반 반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될 겁니다. 왜? 이반이 지금 거치게 몰아나고 있고, 일반 반장이 허접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저 사람이 임기까지 버텨줘야 내가 한번 이 일반 반장으로 한번 저 이력서를 들고 갈 텐데, 상황들에게 초조한 겁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말하고 윤석열을 공격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깨지 못하면 당신 감옥 갈 거야. 당신하고 당신 부인 공동으로 구치소 들어갈 거야 라고 홍준표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런 돌팔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돌팔이입니다. 사입입니다.